나는 사회복지사 조재화입니다. 집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채비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아껴보려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동시에 출근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를 어머님 댁에 옮겨놓고 불이 나게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출근을 해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 이제 사회복지사 조재화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마님, 애 어린이집 잘 갔어요? 마마님, 3, 4. 결혼한 나는 동료들과 일상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게 일터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복지관에서 내 업무는 주민을 만나는 일이에요. 동료와 2인 1조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어요. 힘들게 일하면서도 짬이 나면 동료와 눈빛 교환하고 휴게실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려요. 만약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회복지관도 회사이기에 평범한 일터일 수만은 없었어요. 사실 균열은 출근 첫날부터 있었어요. 상사가 첫날 골방으로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아이도 어려서 뽑는 게 부담스러웠어. 자신 없으면 오늘 이야기해. 우리는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은데 동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경력 내세울 생각하지 마. 어느 날 퇴근 후 근무 지시를 받았어요. 후원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무 장소가 횟집과 노래방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심한 예스맨이었던 저는 이때 처음으로 노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균열은 둘째가 생기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신이 기뻐야 하는데 저는 고민만 커졌어요. 쌤, 어떡해요? 저 임신했어요. 걱정하는 저에게 동료는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축하해. 이 한마디가 제 머리를 멍하게 했습니다. 아, 축하받을 일이구나.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 둘째 안 낳는다더니.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같이 들어야 했을 뱃속의 아이에게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동료들은 문제가 있다며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터에서 처음 노를 말했습니다. 땡부장이 가해자면 임산부도 가해자다. 바로잡아달라는 요구를 들은 상사와 관장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조직의 물을 흐린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비난을 받자 처음에는 함께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더 이상 아침에 커피 한 잔, 소소한 농담, 안부 인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등 돌린 곳에 단 한 명의 동료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단 한 명의 동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노동자이던 동료는 내쫓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업이라고는 사회복지사 일밖에 모르는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복지를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회복지사 조재화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일한 복지관은 저를 가혹한 성차별,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누군가로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섭지 않냐고, 그만두고 싶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을 잡아준 동료가 있기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후회가 왜 제 몫이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면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은 정당한 일인지.